안녕하세요. 전세 맛집 TV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속과 관련해서 손주,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 세무상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할 내용으로는 상속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속이 뭡니까?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과 동시에 그의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시키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 그리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그 유연대응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도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텐데 가끔 실무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조부가 손주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래도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편이죠. 반면에 이렇게 노모가 계시고 본인의 병수발을 도맡아 해준 언니에게 사전 유증을 하는 경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빈번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노모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다. 거동이 불편했을 때 본인이 어떤 중대 질병, 암 같은 질병을 치료하고 있을 때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병수발을 도맡아서 해준 언니가 있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언니에게 일정 부분을 주고 싶죠. 그게 일반적인 인지상정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상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쪽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을 갑이라고 할까요? 갑이 이게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이 예를 들어 A 아파트와 예금이 1억 있다. 아파트는 시가는 5억이고 시가 표준액, 즉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2억 9천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중대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죠. 암 같은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본인이 예상하기에 1, 2년 정도밖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질병 치료가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에 언니가 본인의 병수발을 다 도맡아서 해준 거죠. 부모님이 계시지만 노모가 계시지만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수발을 할 수 없고 언니가 그런 병수발을 해줬다라고 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니에게 이 A 아파트를 유증을 하는 거죠. A 아파트를 유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유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언니가 그냥 상속인이라고 가정하면, 아니면 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다 이 상속재산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800만 원 정도가 상속세로 부과가 될 텐데 유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상속증여세법상 24조에 보시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있는데요. 우리 상속공제는 기초공제도 있고 인적공제도 있고 배우자공제도 있고 이런 공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공제, 인적공제가 합해서 5억이 안 될 때는 일괄공제로 5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정해놓은 거죠. 종합한도를. 따라서 이 종합한도는 상속세 가세가액에서 첫 번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해라. 두 번째, 상속인의 상속부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해라. 세 번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라. 이거 사전 증여재산이죠. 이걸 차감해서 나온 금액을 상속공제 종합한도다. 그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상속세 가세가액이 6억이죠. 6억인데 여기서 상속인이 아닌 자, 즉 언니죠. 언니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노모가 계시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을 차감하면 다른 건 없죠. 5억을 차감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1억이라는 거죠. 1억.
이 1억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해라, 이런 뜻인데요. 아까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공제가 5억까지 지금 됐잖아요. 근데 이제 5억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억만 공제되는 거죠. 1억만. 8,600만원이 나오겠네. 8,600만원이 상속세로 나오는 거죠. 아까 좀 전에는 800만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유증을 하니까 이렇게 8,6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하죠. 상속세금이 많잖아요. 물론 언니는 이 상속세 8,600 중에서 상속재산가액 6억 중에서 본인이 5억을 가져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노무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듯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가세가액에서 차감해서 종합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도가 축소돼서 상속세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 상속세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세법상에 이렇게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정해져서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당초 상속인이 받았을 때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3번의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상속세 가세가액이 5억 초과할 때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차감하고요. 5억 이하라고 하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공제 종합한도로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했을 때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공제가 축소되죠. 축소돼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득세 측면을 보아야 될 텐데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속인이 아닌 유증을 했잖아요. 이때 유증은 포괄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서 취급이 다른데요.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서 취급이 다른데 포괄 유증의 경우는 상속으로 취급합니다. 상속으로. 반면에 특정 유증의 경우는 증여로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이 포괄 유증이라고 하면 취득세를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요. 특정 유증이라고 하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적용하죠. 상속에 따르면 보통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거고요. 특정 유증, 증여에 따르면 보통 3.5%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포괄 유증은 뭐고 특정 유증은 뭐냐?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 재산의 5분의 1을 A에게 이전한다. 이랬을 경우는 포괄 유증인데요. 일정 비율로 정하는 거죠. 내 재산 전체에 대해서 5분의 1, 5분의 2 또는 이런 일정 비율 형태로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한다 라고 유언증여를 했을 경우는 포괄 유증이라고요. 그때는 상속으로 취급이 하는 겁니다. 반면에 특정 유증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특정하는 거죠. 재산을 특정해서 유언증여하는 거죠. 특정해서 유언증여하는 경우를 특정 유증이라 하고요. 이때는 증여로 취급하는데 아까 사례에서 본인이 언니에게 A 아파트를 이전한다, 이런 유언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특정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특정 유증에 해당이 된다. 특정 유증에 해당이 돼서 증여로 취급하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 3.5%, 취득세율이 3.5%로 과세가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도 증여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이라고 하면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겠죠. 12%가 적용되는 겁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이 3억 미만이다. 아까 제가 2억 9천이라고 했죠. 2억 9천일 때는 이때는 취득세율 3.5%를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죠? 3.8%를 내죠. 3.8% 취득세를 낼 텐데요. 이 경우는 3.5% 플러스 3.5% 마이너스 2% 여기에 20%를 하는 거죠. 20%를 하면 이 부분이 0.3%가 나오잖아요. 0.3%가 나와서 두 개를 더하면 3.8%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한편 조부가
조부가 손주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부의 재산이 30억 정도 되는 거죠. 30억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손주에게 특정 유증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상속공제는 상속세 가세가액이 30억이죠. 30억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7억이죠. 7억을 차감하고 그리고 다른 2,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얼마입니까? 23억이 되죠. 23억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이런 공제를 토탈해서 23억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부가 배우자가 계시다. 조모가 계시다. 배우자라가 있다라고 하면 일가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한도 내잖아요. 한도 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공제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내가 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손주에게 간다는 거는 세대간을 건너뛰는 거죠. 세대간을 건너뛰어서 부의 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세 효과도 어떤 측면에서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속 플랜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잘 계획을 하시면 일정 부분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배우자 공제를 5억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본인의 법정 지분만큼 최대로 끌어올려서 배우자 공제액이 5억이 아니라 더 끌어올리면 10억보다 더 많을 거고요. 그 범위 내가 23억 내에 있다라고 하면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해서 그죠? 최대한이 나올 수 있게끔 플랜을 짜게 되면 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손주에게 유증했다고 해서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어때요? 이렇게 해서 상속세가 산출이 될 거잖아요. 상속세가 산출이 되면 이 상속세 중에서 손주에 해당되는 상속세가 있죠. 30억 중에 7억이다고 하면 이게 손주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할증가세 되죠. 할증가세가 되는데요. 이 할증가세라는 거는 조부가 있고 자식이 있겠죠.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손주가 있는데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었잖아요. 아버님이 아들이 이게 생존에 있다. 이랬을 경우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가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로 할증가세를 하게 돼 있죠. 이렇듯 그 조부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가고 그죠? 유증재산가액 이것을 더한 금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크다라고 하면 유증을 해도 큰 부담이 없는 거죠. 부담이 없고 이런 유증을 통해서 세대 간의 재산을 이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 플랜의 한 방편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할증가세가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고려를 하시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상속세와 취득세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살펴볼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도 언급했죠. 양도세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도세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특정 유증을 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유증하는 특정 유증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속과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는 주택을 상속주택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유증, 상속인이 아닌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공제가 축소됐죠. 상속공제 축소. 상속공제가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요. 취득세 쪽에서는 호괄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서 취급이 다르고요. 호괄유증의 경우는 상속으로 취급하는 거죠. 상속으로 취급해서 일반적으로 2.8% 다 하면 3.16% 정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상속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특정 유증의 경우는 증여로 취급하는 겁니다. 증여로 취급하고 등기상의 원인도 증여로 보죠. 그래서 이 증여를 봤을 때는 3.5%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죠. 물론 증여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3억 이상이라고 하면 중과되죠. 중과돼서 12%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 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의 의사하고 무관한 상속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 걸로 봐서 상속주택이라고 보지 않고요. 따라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는 세법상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취득세도 그렇고요. 취득세에 따라서 취득세 조정지역의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높은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죠. 그리고 상속주택 이 증여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정 유증의 경우 증여로 취급되기 때문에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이죠.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등기 접수일 그날로 해서 취득이 될 거고요.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춰야 되겠죠. 갖춘 이후에 처분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세무상의 취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